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제가 3주간 에너지 버스라는 책으로 여러분들께 조금 여기 아래 보시면 에너지 CEO, 긍정 에너지, 나를 지키는 법.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으로, 그죠?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이 책에서 많이 좀 약간 네, 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에너지 버스 오늘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은 조금 읽어보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좀 소설책처럼 되게 쉽게 되어 있어요. 소설책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조지라는 이제 남자가 등장을 해요. 근데 지금 먹구름이 끼어 있죠. 그렇죠. 인생이 조금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잘 풀리지 않는 그러한 좀 약간 답답함에 지금 이제 어 봉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루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이들은 아빠랑 놀아달라고 떼쓰죠. 그리고 전날에 와이프랑은 싸웠고요. 어머니는 암투병 중에 계시고요. 그랬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제 회사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차가 펑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회사는 출근해야 되겠고 와이프한테 차를 빌려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전날에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네, 날카롭게 아주 남편한테 내가 그러니까 타이어 점검하라고 했냐고. 아, 나도 오늘 바쁘다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가뜩이나 지금 회사는요 어떤 상황이냐면 팀장이 이제 마지막 최후 통첩을 날린 상황이에요. 이번 프로젝트를 만약에 잘 성공시키지 못하면 나도 이제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예, 잘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 불안감에 프로젝트를 되게 잘 완성을 시켜야 되는 그 와중에 네, 차가 고장이 나요. 근데 이제 금방 고칠 수 있겠거니 갔더니 리콜 한 지 꽤 됐는데 못 들으셨냐, 통지 못 받으셨냐, 그러면서 부품이 부족해서 한 2주 동안은 차를 못 쓰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 조지라는 사람이 버스를 타게 돼요. 버스.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이 책의 제목, 에너지 버스예요. 근데 이 에너지 버스를 딱 탔는데 그 버스의 차장이 바로 이 조이라는 여자거든요. 조이. 음. 누가 봐도 이렇게 생글생글 막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유도 없이 이 여자는 쓰잘데기 없이 막 웃으면서 이 조지한테 지금 조지는 아주 진짜 지금 그죠? 아주 먹구름이 가득 찬 상황으로 이 버스를 딱 탔는데 이 여자는 자기 속도 모르고 그냥 싱글싱글 막 웃으면서 어서 오시라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굉장히 에너지 있고 유쾌하게 이렇게 조지를 맞이하죠. 그죠? 그런데 이 여자가 이 먹구름 낀 조지 그리고 이 인생이 막 풀리지 않고 선택을 암울한 선택을 하고 있는 이 조지한테 그러면 나와 함께 열흘 동안 이미 차를 고장 났으니까 열흘 동안 나랑 함께 이 버스를 타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한 10가지 룰을 한번 배워보지 않으시겠어요? 함께 하실 거죠?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실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지금 저랑 3주 동안에 10가지 룰을 배우실 거예요. 10가지 룰. 그래서 오늘은 딱 3가지 룰. 다음 주도 3가지 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에는 4가지 룰 해갖고 총 10가지 룰을 배우게 되실 거예요. 첫 번째 룰. 에, 당신 버스의 운전사는 당신 자신이다. 에, 조이가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는 시간대가 언제인 줄 아시냐고요. 근데 거기서 통계상으로 월요일 아침 9시에 가장 많이 죽는데요. 아, 왜 그렇겠어요? 월요일 아침 9시. 딱 출근. 그쵸? 한 주가 시작되는 주잖아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압박감에 시달려서, 그죠? 이 인생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이 무겁고 버겁게 느껴지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인생을 놓는 그 시간이 가장 그 부담감에서 해방되고 싶은 그런 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조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그 시간에 죽을 것 같다고. 네. 나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고. 나도
내 인생,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인생의 결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지 않고요. 정부에서 세금 내라니까 내고, 직장에서는 상사가 주리를 틀어대는 대로 따라야 하고, 집에 오면 마누라가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렇게 많은 의무와 책임이 나를 올가매고 있는데, 내가 뭘 선택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이가 얘기를 하죠.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어요. 세상 그 누가 당신이 어떤 태도로 가지고 살 것인지 선택해 줄 수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당신이 어떤 에너지 상태로 살 건지 대신 결정해 줄 사람도 없고요. 웃어볼래요? 그저 입모양만 바꿨는데도 뭔가 다른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나요? 아마 이 방에 그죠? 오늘 줌이라고 하니까 스폰서님이 전화해갖고 빨리 줌 들어오세요 해갖고 있잖아요. 끌려오듯이 이 방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으리라 믿어요.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방에서 이 1시간 동안, 이 1시간도 아니고 40분 동안 이 곳에서 내가 어떠한 태도로 이 시간을 보낼지는 결국엔 내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쵸?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데요. 우리는 이제 유산화를 하면서 만난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의 유산화 사업에 혹시나 운전석에 앉아 계신가요? 아니면 승객석에 앉아 계신가요? 뭔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혹시나 누군가의 버스에 타서 누군가 가고 있는 그런 버스에 내가 그냥 몸을 싣고만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 사업에서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운전을 하고 운행을 하고 계시는 건지요. 그죠? 어, 운전석에 있다면 이제 어디로 갈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 항상 하는 얘기지만, 네. 여러분들의 비전, 그죠? 5년 후, 10년 후의 꿈은 뭔지, 그 비전이란 말은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꿈틀대고 있는 소망,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나 놀고 먹고 싶어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나는 해외 어디인가에서 정말 유유자적하게 정말 스위스 알프스에서 살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지금도 이 유산화 안에서 난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나 직업 세계, 당신이 몸담고 있는 이 팀이나 조직의 미래에 대한 비전. 이것도 스폰서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다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친구, 가족, 자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지 내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요, 운전석에 앉으셔야 돼요. 운전석. 승객석 말고 운전석. 그래서 그거를 내가 어떤 목적지를 가지고 운행을 할 건지 여러분들이 이 버스의 네, 차장인 거죠. 그죠?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유비방에 여러분들이 운전석에 앉아 계신지 승객석에 앉아 계신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누군가가 그냥 있으라고 하니까 하라고 하니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내 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근데 저는 조금 약간 이 유비방이 경민 스폰서님의 방이 아니라 제 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침마다 미연 리더님이 좋은 걸 올려주시잖아요. 밑줄 짝짝 그어서. 내 방인데 미연 리더님이 그렇게 해줘요. 너무 고맙죠. 그렇죠? 블로그 글 아침마다 경민 스폰서님 올려주세요. 그 써머리 막 이 리더님이 만들어주세요. 너무 고맙잖아요. 내 방인데 이분들이 저의 방에서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고 계시는데 너무너무 고마워서 아마 그 고맙다는 인사가 아마 절로 나오실 거예요. 그쵸?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정보나 아니면 행사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안내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고맙죠. 제가 승객석에 아니라 운전석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런 기분이 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절대로 내가 운전석에 있지 않고 내 목적지를 정하는 것만으로는 그 목적지에 가실 수가 없어요. 남의 버스에 타고 계신 거잖아요. 남의 버스가 아닌 내 버스에 타셔야 돼요. 그래야 내 비전,
내 목적지에 향해서 도달할 수 있다. 이 책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운전석 앉기예요. 두 번째는요, 당신의 버스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열망, 비전, 그리고 집중이다. 결국에는 이 버스의 방향, 내가 이제 목적지를 정했으면 어느 방향으로 운전을 할 것인지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이제 방향을 정하는 거는 이 사업을 하시면서 분명히 어떠한 사건들이 생기실 거예요. 아예 사건이 없다라는 건 사실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인 거기도 하잖아요. 그쵸? 근데 분명히 사건은 발생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태도를 결정하고 그 태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웃풋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에서는 여기 이 세 가지 중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태도밖에 없다. 사건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웃풋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태도가 오로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거다. 라고 생각을 이제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책의 이 부분을 보면서 사실은 저는 이벤트의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갑자기 감사하더라고요. 아, 만약에 내가 유산화 사업을 하는데 이 이벤트라는 거,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도 힘든 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좀 적어봤거든요. 이벤트들을. 내가 사업을 하면서 어려웠던 순간들. 제법 많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저보다 더 사업 오래 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거보다 더 많으실 거고 더 힘드신 분들이 또 있으셨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제가 오랜만에 대학 동기를 만나서 너 뭐해? 라고 하길래 제가 나 네트워크 마케팅해.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래 다단계만 아니면 됐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망치 꽝 어떻게 얘기하지? 막 이런 순간. 남편은 맨날 너 그거 돈도 안 되는데 왜 하는 거냐? 맨날 빈정거리고. 제 친구한테 만나자고 한 이맘때쯤에 만나자고 했더니 이번 달은 시간이 안 된대요. 그럼 다음 달은 그랬더니 다음 달도 시간이 안 된대요. 언제 시간 돼? 그랬더니 내년 초에 만나지. 나는 급해 죽겠는데. 그리고 막 열심히 파트너를 막 가르치고 후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적성이 안 맞는데요. 네. 그리고 또 뭐 누군가는 오토 비용이 부담된다고 그만 먹겠다고 할 때도 있고. 막 스폰서님들은 시스템 100%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참석하다 보니까 자꾸 남편이 그쵸. 한 3, 4일 동안 말을 안 해요. 시스템만 갔다고. 예. 그리고 한 번은요, 교회 집사님한테 사업 설명회를 같이 가자고 제가 초대를 했더니 그 집사님이 사업 설명회 갔다 오시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그 돈으로 건축 헌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빠질 것 같냐고.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진짜. 그리고 누군가는 소비자분들은 부작용 없냐, 이렇게 먹으면 부작용 없냐, 기전은 어떻냐. 그러면 또 그런 거에 대응하려고 막 공부를 해요. 그럼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또 파트너들이 나처럼 할 자신은 없다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막 스폰서님 막 21세기형 비즈니스 막 가이드를 보면서 막 그래 난 사업가야. 막 열심히 난 해봐야지. 난 사업가야. 라고 했는데 맘먹고 갔더니 안 사요. 그만 오세요. 부담스러워요.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속상하죠. 그죠? 장사도 치고받고. 이제 다 연락해본 것 같은데 초대할 사람 없냐고 또 물어보세요. 또 누구를 초대를 할까? 막 이런 걱정, 막막한 벽에 부딪힌 것 같은 느낌. 근데 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누가 저보고 그래요. 결국은 네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저에게 있었던 유선화의 이벤트예요. 이벤트.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이벤트들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부정적으로 만약에 이 이벤트들에 대해서 나의 태도를 잘못했다고 하면 지금 여기 안에서도요. 아마 파트너 2명을 잃었을 거고요. 소비자도 한 2-3명은 잃었을 거예요. 이 이벤트 안에서요. 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서 나의 태도를 결정하는 건 어떤 이벤트든 내 태도만 내가 잘 가지고 가면 이벤트들에 상관없이 그렇죠. 어떤 사업이든 이벤트들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걸 받아들이고 나의 태도만 집중하고 나의 태도를 올바르게 가져가자.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반드시 아웃풋 결과는 나온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이제 운전석에 앉아서 이제 방향을 어디로 갈지를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럼 세 번째는 연료를 채우셔야 되는데 당연한 얘기죠. 긍정 에너지로 채워라 라는 얘기예요.
부정에너지와 긍정에너지가 있는데 결국엔 부정에너지로 나의 인생, 나의 사업을 채우다 보면요. 결국에는 그 부정에너지는요. 태우다 보면요. 연료가 굉장히 찌꺼기가 많아서 결국엔 내 차를 망가뜨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차가 잘 안 돌아가고 차가 퍼지게 되고 안 운행이 안 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멀리 갈 수 있게, 내가 안전하게 내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요, 긍정 에너지로 먼저 채우셔라 라는 거죠. 그래서 긍정 에너지는 어떻게 채울 것인가 라고 했는데, 조이가 조지한테 이 책을 하나 줘요. 책을 하나 주고 읽어보세요 라고 하는데, 그 동화책의 내용이에요. 한 제자가 붓다에게 물었대요. 그런데 스승님, 제 안에는 마치 두 마리 개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굉장히 매사에 긍정적이고 사랑스러우며 온순한 놈이고, 그리고 다른 나머지 한 놈은 굉장히 사납고 성질이 나쁘고 매사에 부정적인 놈입니다. 항상 두 마리가 제 안에서 싸우고 있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전 여기서 좀 약간 왕치로 좀 짧은 얘기지만 왕치로 쿵 맞은 것 같았어요. 붓다는 생각에 잠시 잠겨서 침묵을 지켰고 그 다음에 짧게 대답했대요.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다. 네. 내 안에 강아지 두 마리가 살고 있고 한 놈은 되게 매사에 부정적이고 굉장히 성질이 사나운 강아지가 있고 매사에 온순하고 착한 강아지가 있는데 그 강아지에게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결국에는 이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골프를 치고 난 다음엔 사실은 형편없거나 실수했던 샷은 대부분은 잊어버린대요. 그런데 대신 그날 굉장히 가장 짜릿하고 강렬한 한 방을 기억하면서 아, 재밌다. 골프 너무 재밌다 하면서 그 골프의 매력에 빠진다고 하네요. 그런데 인생도 마찬가지래요. 안 좋았던 일이나 잘못한 것을 곱씹기보다는 그날 좋았던 일, 유쾌한 전화통화, 회의에서 멋지게 발표한 순간, 고객이 사인을 받았을 때의 쾌감, 가슴을 촉촉히 적셔주었던 한마디 대화, 그 멋진 성공의 기억이 내일도 더 멋진 성공이 이어질 거라는 기대감을 심어주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중독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항상 안 좋았던 일만 기억하고 내가 실수했던 것만 기억하고 내가 잘 이렇게 이불킥한다고 하잖아요. 아, 그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할 거라면서 후회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그 부정적인 그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이고 내가 잘한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긍정적인 강아지에게 먹이를 주셔서 그래야지 내 사업이 즐겁고 내 인생이 즐거워지고 삶이 즐거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조언을 듣고 그 다음에 처방을 하나를 내려줘요. 조이가 조지한테. 네. 감사하며 딱 하루에 10분만 걸어보자. 네. 정신은 육체랑 연결되어 있어서 걸으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그 걸으면서 긍정적이고 좋았던 감사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루에 딱 10분만 투자를 하면 당신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바뀔 거다. 가득 이제 행복한 연료로 가득 채워질 거다라고 조언을 해서 조지는 이렇게 그래서 한번 10분 동안 한번 걸어봐요. 감사하면서 걸었더니요, 조지가 힘도 나고, 기분도 좋아져요. 그래서 그거를, 애들이랑 한번 나눠볼까 하면서 잠자리에 있던 아이들을 깨워서, 우리 오늘 하루에 좋았던 일 한번 나눠보자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너도 나도 신나서 재미있게 제잘제잘 거리며 쫑알쫑알 거리면서 재미있게 대화를 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이제 와이프가 어떻겠어요? 마음이 좋죠. 남편이 맨날 회사 집에서 나 피곤하다고 맨날 그랬던 남편이 네, 아이들과 이렇게 놀아주고 재밌게 대화도 해주니까 그리고 조지도 와이프랑 나랑 함께 걸어보자 하면서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같이 나누고 얘기하니까 와이프의 표정도 한결 좋아지고 자상한 표정으로 자기한테 말을 걸어주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내 이제 푹 꺼져 있던 팀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긍정 에너지, 우리 가족한테 내가 이렇게 한 것만으로도 금세 이렇게 가족들이 바뀌는 모습을 보고 팀원들과 이 긍정 에너지를 나눠봐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게 이제 다음 편에 계속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과연 조지는 팀원들과 함께 이 긍정 에너지를 함께 나눠서 프로젝트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또 다른 시련이 겹칩니다. 그 얘기는 제가 다음번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약간 이 사업에 있어서 좀 재밌으셨으면 좋겠어요. 긍정 에너지를 똘똘 뭉쳐서 우리 적극적으로 임하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지 조수석에 앉아 계신지를 저도 톡방에서 한번 볼 테니까 오늘 이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그죠? 이 방에서 긍정 에너지 같이 뿜뿜 이렇게 올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